제5장 고객욕구의 탐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은 고객욕구의 성격, 고객욕구의 확인과정, 고객욕구의 분류, 마지막으로 고객욕구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시장 정의에, 필요는 제품 포지션에 필요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표현한 욕구뿐만 아니라 고객이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 욕구를 탐구해야 합니다. 고객 욕구의 조사 대상은 표적 대상과 선도 사용자, 숨겨진 욕구, 제품 구매와 소비 맥락, 제품 선호, 사용과 유사점, 차이점, 제품 사용 추세와 대제품과 대안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욕구의 포착 방법으로는 체계적 관찰법, 맥락적 면접, 감정이입 구축법, 감정이입 선도 사용자와 다양한 경험 활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구란 무엇인가? 욕구는 현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차이 또는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욕구는 본원적 욕구로 어떤 기본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죠. 필요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바람입니다. 욕구는 현재까지 충족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욕구는 배가 고프다처럼 막연한 결핍 상태이나 필요는 밥이 먹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희망을 의미합니다. 욕구는 고객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욕구가 내적, 외적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면 동기가 되죠. 따라서 욕구는 자극을 받아 동기가 되고 동기는 특정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고객의 욕구는 고객이 제품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로 상품이 제공하는 편익을 통해서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실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 과정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욕구는 결핍 상태로 시장을 정의할 때, 필요는 바라는 상태로 제품 포지션할 때 활용이 됩니다. 욕구와 필요의 특징을 표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구, 결핍 상태라면 필요는 희망 상태가 되겠고, 욕구가 본원적 욕구라면 필요는 구체적 욕구가 되겠고, 욕구가 시장 정의에 필요하다면 필요는 제품 포지션에 사용이 됩니다. 욕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욕구를 명시적 욕구와 잠재적 욕구로 분류할 수가 있죠. 명시적 욕구는 고객들이 알고 있고 제품 공급자와 비교적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명시적 욕구에는 기본적 욕구와 표현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욕구는 소비자들이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비교적 쉽게 제품 공급자와 의사소통할 수 없는 욕구가 됩니다. 이러한 잠재적 욕구는 제품 공급자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 욕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하여 줄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기대하는 욕구가 됩니다. 제품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가 되죠. 예를 들면 세탁세제는 의류에 있는 때나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샴푸는 두발을 깨끗이 해줍니다. 기본적 욕구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제품이 기본적 욕구로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당연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표현된 욕구는 잠재적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욕구로 고객들이 비교적 쉽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욕구가 됩니다. 고객이 현재 느끼는 욕구 중에서 일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죠. 이러한 욕구는 고객들이 기존 제품으로 일부 충족하고 있거나 적어도 기존 시장에서 충분히 충족이 가능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고 닫기에 좀 더 편리한 양문형 냉장고가 되겠죠. 잠재적 욕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고객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로 고객들이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욕구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놀라거나 흥분할 수 있는 욕구가 되죠. 고객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 욕구와 표현된 욕구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지만 잠재적 욕구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잠재적 욕구는 고객들이 기존 제품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인식하고도 있지 않은 욕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이죠. 현재는 배터리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이 잠재적 욕구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달한다면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이 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잠재적 욕구에서 기본적 욕구, 표현적 욕구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잠재적 욕구에서 표현된 욕구로, 표현된 욕구에서 기본적 욕구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존재 이유가 없으며 표현된 욕구는 현재 경쟁자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욕구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규 고객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에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제품 차별화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욕구는 공급자들에게도 쉽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소비자들도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욕구는 미충족 욕구, 미제공 욕구 및 과소 제공 욕구 등으로 제품 범주를 새로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제공 욕구는 고객들의 욕구와 기대가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시장에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욕구나 기대가 됩니다. 기술 부족, 수요 부족 예상, 집중화, 시장 세분화, 자원의 한계나 기타 사이로 시장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겠죠. 미제공 욕구의 상품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제품 범주 창출 전략으로서 시장 선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 신제품과 신시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대히트작은 이러한 틈새 시장에 접근해서 성공한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시장 기회의 탐색과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소 제공 욕구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능을 제공하지만 뭔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충분한 제공으로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로 불완전한 만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욕구라고 하면은 미충족 욕구, 미제공 욕구, 과소 제공 욕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객이 인식하는 표현된 욕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회과학이 되겠고 특히 소비자 행동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욕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서 제품을 개발한다면 기업의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가 있겠고 고객의 욕구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객 욕구의 발생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의 발생 원천은 실용적 욕구, 경험적 욕구와 상징적 욕구로 분류가 됩니다. 실용적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기능적 욕구가 되겠고 경험적 욕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쾌락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상징적 욕구는 사회적 욕구를 포함하는 그러한 욕구로 욕구의 발생 원천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욕구는 단일의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죠. 즉 어느 한 가지 욕구에 의해서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적 욕구를 실용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제품의 구매나 사용으로부터 기능적인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죠. 제품의 기본적인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안전과 우연회피 욕구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동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의 출력, 주행성, 가격, 안전성과 연비를 비교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기능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 욕구는 쾌락적 욕구라고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쾌감, 환희, 즐거움과 관련된 욕구가 됩니다. 이러한 욕구는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 지적 호기심, 다양성 추구 등 영화, 콘서트, 뮤지컬, 여행, 게임, 독서 등이 되겠습니다. 상징적 욕구는 사회적 욕구를 포함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상품 관련 속성에 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즉 상품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 자아 이미지, 남과 다르다는 차별성,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 존경이나 인정 등을 얻기 위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상징적 욕구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품 관련 속성에 관한 욕구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상품 관련 속성이 아니라 비상품 관련 속성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사회적 신분, 유대, 소속, 성취 등을 충족하기 위해 명품, 고급 세단, 고급 레스토랑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징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구분하기도 하지만 한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객 욕구의 발생 원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고객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욕구의 확인은 표적 시장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분석해서 고객의 미충족 욕구, 잠재적 욕구, 과소 제공이나 미제공 욕구를 확인해서 시장 기회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면접하는 심층 면접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집단 면접 등은 정성적 방법이라고 보고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면접하는 개인 면접, 인터넷이나 전화조사는 정량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사 과정은 제품 개발 과정에 통합된 부분으로 제품 컨셉의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그림을 보면 제품 사명 선언문에 근거해서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고객에 관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욕구 분류, 상대적 중요도 추출과 아이디어 추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회사는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사명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상징적 욕구를 강하게 또는 기능적 욕구를 강하게 차별할 것인가, 제품의 디자인, 가격, 경쟁사와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이러한 것들이 제품 사명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 자료 수집에서 얻는 것은 고객 자료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원시 자료, 로우 데이터가 되겠죠.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해서 얻는 것이 고객 욕구 서술문이 되겠습니다. 즉 고객의 욕구를 정리한 것을 고객 욕구 서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 욕구 서술문을 통해서 욕구를 분류해야 되겠죠. 욕구를 분류하면서 욕구 목록을 작성합니다. 욕구 목록을 통해서 어떠한 고객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상대적 중요도 추출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욕구, 고객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고 기업은 그러한 고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으로써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제품 아이디어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 컨셉을 만들고
제품 컨셉을 통해서 제품 사양을 만들고 제품 사양을 만들므로써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욕구의 확인 과정은 제품 사명 선언문과 적합해야 되죠. 기업이 구체적인 시장 전략을 명시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특정한 제약과 목록을 제품 개발 전에 제시하는 정보를 제품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제품 계획의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제품 개발의 지침이 됩니다. 즉 제품과 관련된 기능 부분, 제품 개발 전략, 제품 개발 활동과 조직, 제품 개발 목표를 회사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서술한 것이 바로 제품 사명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문은 제품에 필요한 투입 요소가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잠재적으로 사용하는데 회사의 목적, 경영 전략과 자원이 일치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비전, 제품 개발 전략과 사업 기회를 일치할 제품 사명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고객 욕구와 필요, 시장의 경쟁 상황과 시장의 성격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제품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고객에게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은 제품의 성공률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출시 기간을 감소합니다. 따라서 시장과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고객에 관한 원자료 수집은 고객의 제품 사양, 경험과 고객 접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조사 결과는 고객 행동에 관한 통찰력 있는 지식과 제품의 개발 방향을 제공하며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진행이나 중단의 결정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구, 동기나 가치 등을 잘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찰이나 면접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정성조사가 되겠죠. 정성조사에는 표적 집단 면접, 심층 면접, 관찰 면접 등이 있습니다. 정량조사는 조사 결과가 수치로 요약되어 소비자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죠. 조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성공적인 제품은 기업이 극심한 경쟁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혁신이 기술 가능성과 고객 욕구를 결합한 결과이지만 제품 성공의 중요한 요인은 고객 욕구가 되겠습니다. 고객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에 의해서 분류되고 우선시하는 고객 욕구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객의 소리는 잠재적인 욕구의 가장 상세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객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서베이, 표적 집단 면접과 설문지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객 욕구를 조사하죠. 고객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법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조사 방법의 기본적인 한계는 기존 시장과 제품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서베이는 고객 응답의 개량적인 자료가 간단하게 제공되지만 심층적인 심리적 내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표적 집단 면접은 토론의 범위가 현재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되고 실제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숨겨진 욕구 분석에는 약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알려진 표현된 해결안과 성능 요구 조건에만 적합할 수가 있죠. 고객 욕구의 정확한 파악으로 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조사 대상자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표적 대상과 선도 사용자, 숨겨진 욕구, 제품 구매와 소비 맥락, 제품 선호, 사용 유사점과 차이점, 제품 사용 추세,
그리고 대체품과 대안품 등이 되겠습니다. 표적 대상과 선도 사용자를 조사한다. 주된 사용자들을 탐색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제품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되겠죠. 표적 대상자에 따라서 가치, 선호, 구매 방식, 사용 장소, 사용량과 사용 빈도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표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조사들은 정밀한 조사 기법을 필요로 하지만 조사자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의 확신을 위해서는 선도 사용자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도 사용자는 중요한 시장 추세에 최첨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첨단에서 만나는 신기한 욕구에 대한 해결안을 찾는데 그들은 강한 자극을 갖고 있습니다. 선도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선도 사용자는 관련이 있는 산업에서 발견이 됩니다. 선도 사용자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제한이 됩니다. 주제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도 사용자를 현재 시장에서 만난다면 그 사람은 관련된 시장의 배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관계망을 통해서 또 다른 적절한 선도 사용자와